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철학 4주차 비대면 수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의 것을 잠깐 요약해주면 교사 또는 교사 지망생들은 아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본질을 몰라서 겪게 되는 상처,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은 시간 아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자, 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6페이지 교재 66쪽을 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채를 주일부채라고 하는 것인데 질부채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대문자 N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밑으로 이제 질부채가 펴지면서 N1, N2, N3, N4, N5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N1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0이 아니라 무한대로 써놔야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N은 아동 본질을 말합니다. 대문자 아동 본질. 여러분이 나뚜라, 라틴어 나뚜라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페시스, 스스로 그러함. 라틴어로는 나뚜라.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에 라뚜루 있죠. 이 라뚜루도 역시 라뚜라에서 나온 겁니다. 자연이라는 뜻이고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스스로 그러함이 드러나는 양태와 속성. 자, 본질. 아까 우리는 아이들을 스피노자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뒷부분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다. 아동의 본질로서의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양태와 속성은 다양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게 결국 뭐냐면 아동은 스스로 그함으로서의 본질,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근데 그 스스로 그함의 대문자 라뚜라 말고 각각의 속성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펴졌다가 접혀졌다, 펴졌다, 접혀졌다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문자 라투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보면 본질로서의 실체는 하나인데 이게 대문자 라투르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양태와 속성, 여기 N1, N2, N3, N4, N5 이게 쭉 이런 것들이 양태, 드러나는 양태, 그 다음 속성, 그 드러나는 것의 어떤 특성, 그게 무한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잠깐만요. 접었다, 펴졌다, 잠깐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대문자 라뚜르예요. 본질로서의 실체는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나는 양태와 속성이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나왔다가 숨었다, 그때그때 사태마다 나왔다,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으로 보면은 확정이고, 요 각각의 소문자 n으로 보면 불확정이라는 거예요. 불확정. 불확정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사태에 잠깐 보여주고 또 숨고, 잠깐 보여주고 또 숨고, 그런 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9페이지 봅시다. 자, 스스로 그러함, 아동의 본질로서의 스스로 그러함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스스로 그러함이 드러나는 양태와 속성은 무한히 많아요. 자, 보세요. 69페이지. 거기에 순수성, 사악함, 호기심, 낭만성, 엉뚱함, 영악함, 상상력, 모험성, 신기성, 이런 등등등, 점색이란 등등등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양태와 속성이 계속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N 소문자부터 N 국까지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P로 되어 있잖아요. P는 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리 또는 플리카. 이때 플리와 플리카라고 하는 뜻은 주름이라는 뜻입니다. 주름은 어때요? 접혔다, 펴졌다를 갖추는 이게 플리카, 이것도 플리카, 주름이에요. 주름. 접혔다, 풀렸다, 접혔다, 풀렸다, 접혔다, 플리카, 플리카. 이해가 되시죠? 그 양태와 속성은 아이들의 순수성이면은 아이들은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어떤 순수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가 숨었다 그런 거예요. 엉뚱함, 그것도 이렇게 플리카처럼 숨어 있다가 그런 계기성이 있을 때 보여줬다가 다시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함, 아이들이 늘 천사는 아니고 아이들은 늘 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나왔던 대로 그 예화에서 자기가 믿었던 아이가 악함을 보여주니까 엄청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충격받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속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성이 보여줬다가 숨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플리카라고, P가 플리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70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이제 내가 이 실화인데 이런 실화, 악마성, 이런 악마성도 아동의 소문자 라뚜라로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불확정적이지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던 하나의 플리카 N1이 또는 플리카 1이 순수함이라고 봅시다. 양태와 속성인데 스스로 그러함은 본질로서 어떤 확정으로 있는데 그 순수성이 하나의 예가 있다고 그럴 때 그것이 순수성이 되려면, 자 보세요. 73페이지 보세요. 공가능성이어야 합니다. 공통 가능성이 compatibility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공가능성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수 영의가 있는데 순수성이 철수에는 있고 영수에는 없다. 그러면 그건 공가능성이 아니에요. 철수에도 있고 영수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으로 수많은 소문자 라뚜라들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들이 아동의 본질의 속성과 양태가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속성 하나의 어떤 순수성이 아동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아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가능성이라고 그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compatibility, 공가능성. 자, 거기 73페이지 보세요. 미정, 정연, 그리고 경수라는 아동이 있어요. 공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미정이도 있고 정연이도 있고 경수도 공통적으로 그 어떤 속성, 순수성이면 순수성,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본질로서의 소문자 라뚜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6페이지에 내적 복수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존재 양태. 하나, 스스로 그러함은 하나예요. 근데 이 안에 각종 플리카들이
이 질부체처럼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적 복수성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9쪽 보면 79쪽 거기 꼬디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아동 본질은 n으로 보면 확정이고, 그러니까 대문자 n으로, 대문자 나뚜라로 보면 확정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러하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n으로 보면, 소문자 n으로 보면 불확정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계기와 사태에 따라서 보여졌다가 접혔다, 보여졌다 접혔다, 주름과 같다고 그랬죠. 플리카, 플리 또는 플리카, 펴기, 접기, 펴기, 접기, 펴기, 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8페이지에 보면 주름 접기, 주름 펴기, 접힘 펼침, 접힘 펼침, 접힘 펼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정말 평소에는 순수하다가도 어느 순간 악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마성.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9쪽. 아동 본질을 n으로 보면 확정이고, 그러니까 n은 나뚜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뚜라, 여기로 보면은 확정이고, 요 밑에 각종 이 플리카로 보면 소문자 n, 나뚜라, 소문자 나뚜라, 그 다음에 소문자 플리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81쪽 보세요. 그래서 카오스 안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카오스모스다. 자, 이야기 거기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자, 이거로 하나로 보면 코스모스예요. 질서예요. 그래, 이게 무질서, 이게 카오스예요. 그래서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자, 여기는 여기 n을 대문자 n으로 보면 코스모스, 각종 주름으로 보면 카오스, 불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확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의 본질은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동시에 공존하는 카오스모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83쪽 아이들은 스피노자주의자이다. 자, 이 로고스를 이해하셨나요? 아까 서두에서 1교시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질로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질로서의 실체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 하나 실체를 드러내는 양태와 속성은 많은 거예요. 이게 children are 스피노자이트. 스스로 그라임입니다. 그게 본질로서의 무엇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나는 양태와 속성은 많아요. 순수성도 드러내고 엉뚱함도 드러내고 악막성도 드러내고 호기심도 드러내고, 근데 그것이 공가능적, 모든 아이들이 불확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소문자 나뚜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모든 아동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본질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4페이지 계속 나오죠? 거기 꼬리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스피노자주의자이다. 자, 이해를 했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아동에 대해서 교사들이 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87페이지 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있습니다. 이때 기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의는 뭐냐면 속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 파란불, 빨간불이 있죠. 파란불은 건너도 좋다. 빨간불은 건너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파란불과 빨간불은 기표가 되고, 건너세요, 건너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바로 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심, 아이들의 마음, 그러면 천진난만, 순진무구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늘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아동의 본질을 오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아동은 선하냐? 또는 아동은 악하냐? 자, 휴대폰을 훔쳐가요. 또 나쁜 짓을 해요. 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아이들은 선하다. 거기에 찬성표를 한 표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악하다. 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성선설에 찬성한다. 또는 나는 성악설에 찬성한다. 여러분 어디에 한 표를 얹겠습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동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선할 수도 있지만 또 악할 수도 있고 늘 악한 것만도 아니고 늘 또 선한 것만도 아닙니다. 선이면서 악, 악이면서 선, 이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95페이지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고 근본적으로 악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고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깨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칸트의 명제입니다. 근원, 근본 차이를 아세요? 근원은 뭐고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원. 저기 보세요. 95페이지 밑에 세 번째. 근원은 골짜기 웅달샘에서 물이 처음 솟아나온 모습을 상징하는 글자인 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맨 처음 물이 있고, 이게 근원 원자입니다. 이때 근원 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세 개는 이게 물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옹달샘을 말해요. 옹달샘. 저 깊은 산 속 옹달샘. 요 옹달샘에서 물이 한 방울, 자 보세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원자에 대한 풀입니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오염되기 어떤 시원점, 맨 꼭대기, 맨 처음의 옹달샘 깨끗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아이들도 그렇게 그 오염되기 그 이전, 오염되기 전 그 선한 상태,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그 선한 착함. 자, 근데 근본이라고 하는 근본. 자, 근본 잘 보세요. 96페이지입니다. 근본은 나무 밑에 뿌리가 붙어 있는 본에 무게가 실린다. 자, 이렇게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인데 나무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 이게 뿌리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자, 나무는 허공에 떠 있지 않아요. 땅 속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무고, 자, 여기에 요것이, 자, 요 뿌리라고 그랬죠. 요 뿌리가 여기로 올라 붙은 거예요. 이게 나무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뿌리는 뭐예요? 숨어 있죠. 저 땅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해요. 이해가 됐죠? 오리지널. 저
꼭대기, 근원, 오리진, 기원, 맨 처음은 선해요. 그때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옹달샘에서. 근데 저 밑바닥, 저 밑바닥, 뿌리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고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본질도 근원적으로는 선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악마이면서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이면서 악마, 악마이면서 천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하는 그런 나이브한 이분법을 해체해주는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이들은 근원적으로 선하지만 또는 또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99페이지 여러분 예와 일을 다 읽어봤죠? 예? 자, 이렇게 악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너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 네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의 전형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그런 악성, 그런 악함으로 보여주고 그 악함을 여러분들에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플리카로서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브라삭스라는 말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따보세요. 아브라삭스. 자, 보세요. 그 한 줄, 아브라삭스에서 한 줄 올라가면 그러하기에 아이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요. 악마의 얼굴을 감춘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삭스라고 하는 말은 천사이면서 악마이면서 천사, 이와 같은 이중적 존재를 우리는 아브라삭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다 악마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천사이면서 악마이고 악마이면서 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107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여기 꼬디로 되어 있는 걸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아동 본질이란 일자로 모아 확정이지만, 자, 이건 스스로 그러하면 확정이에요. 다자로 보면, 여기에 각종 플리카로 보면 불확정적입니다. 확정과 불확정, 카오스모스. 따라서 아동들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개의 얼굴 가지고 수많은 얼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하나의 가면, 그러나 그 1000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면을 쓴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아동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용어 정리, 뒷부분의 용어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공가능성 얘기했죠. 공통적 가능성이에요. 철이와 영이가 있으면 철이와 영이가 공통적으로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공가능성이고, 아동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 공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원 매우 중요합니다. 근원 동그라미 맨 꼭대기 맨 처음 근본, 저 밑바닥, 저 뿌리 밑바닥,
그래서 근원적으로 선하지만 아이들은 저 밑바닥에 악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이 아동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그런 아이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아이들을 잘 지도하여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